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13의 9번 섹션 다른 스크립트 실행하기 execute 명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명령은 스크립트 내에서 또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여기 형식을 보시면 execute 명령 바로 다음에 스크립트 이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스크립트에서 필요로 하는 인수, 개수만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수 사이는 빈칸입니다. 제가 편의상 지금 컴마를 쓴 것 같은데 빈칸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인형처럼 이거 안에 또 인형 나오고 계속 그러는 것처럼 스크립트 안에서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근데 그 스크립트 실행되어지는 스크립트 안에 또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명령이 있다면 또 불러내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얼마까지 불러냈을지 모르겠는데 또 불러내고 또 불러내고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저도 실제로 써보고 있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모식도로 잠깐 설명을 하면 피치 스크립트가 있다고 쳐요. 또 강도 재는 스크립트, 길이 스크립트, 스펙트럼 스크립트, 제가 실제로 연구에 쓴 건데 피치는 이제 사운드, 같은 사운드, 같은 문장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읽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피치 차이를 재는 스크립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있겠죠. 개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는 피치, 강도, 길이,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이 피치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재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스크립트에서는 실제 피치를 재는 스크립트는 얘를 불러서 쓰고, 이걸 불러서 쓰고, 얘는 그 인수들만 참여하는 사람 10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명에 대한 사람들 이름만 인수로 바꿔서 여기 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배치, 강도 스크립트도 똑같이 해요. 배치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강도 스크립트를 부르되 그 강도 스크립트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1000명의 이름만 바꿔서 execute 명령을 수없이 써놓은 그런 배치 스크립트가 되겠죠. 길이도 마찬가지, 스펙트럼도.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스크립트가 이 배치 스크립트를 4개를 불러요. 4줄로 구성된 마스터 배치 스크립트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실행되면 이 4개를 부를 테고 4개는 각각 1000개씩 1000번을 이 피치 스크립트 돌리고 또 1000번을 강도 스크립트 돌리고 1000번을 길이, 1000번을 스펙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execute라는 게. 실제로 제가 연구해서 쓰신 걸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master batch script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명줄, 모든 거를 평가하는 거, 그리고 clear info.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프린트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걸린 시간을 좀 잴까 해서 인포 창을 깨끗이 지우는 clear info를 먼저 실행하고, time now 문자 변수에다가 date 함수를 실행시켜서 실제 현재 시간을 저장하고, 그걸 바로 프린트 인포 창에다가 현재 시간 싱글 다운표 안에 넣어서 현재 시간을 프린트하고 배치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execute 다음에 스크립트 이름, 인수는 따로 없어요. 또 이 각각 그 듀레이션을 재는 스크립트에서 이제 인수가 있지, 여기는 이 배치 스크립트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재는 거, 피치 재는 거, 스펙트로그램 재는 거, 배치 스크립트를 4개를 실행하고, 그러면 이게 몇십 번씩, 몇백 번, 몇천 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재서 다시 인쇄를 해서 시간 경과가 얼마나 됐나를 인포 창에는 그러니까 현재 시간, 끝난 시간 2개가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배치 스크립트를 보시면 배치 스크립트가 네 개가 있겠죠. 그죠? duration, intensity, pitch, spectrum 각각. 그래서 duration 배치 스크립트 내부고요. 요거는 이제 intensity, pitch, spectrum 이렇게 되겠죠. 배치 그 duration 스크립트를 보시면 보세요. 학생하고 원어민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안에 또 execute 커맨드가 있습니다. compare duration plot 이 스크립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2개를 비교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스크립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사운드 파일 폴더 이름도 있고 사운드 파일 텍스트 그리드 이름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쭉 인수가 몇 개가 되는지 지금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학생에 대해서 실행을 시키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 듀레이션 스크립트를 실행,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 그래서 몇 번인가요? 한 몇십 번을, 몇백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듀레이션에 대해서 그 배치 스크립트, 마스터 배치 스크립트가 4개를 실행시키고, 이 듀레이션 배치 스크립트가 듀레이션 스크립트를 수십 번, 수백 번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의 기본 스크립트들 4개죠. 듀레이션, 인텐시티, 피치, 스펙트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듀레이션 재는 스크립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form and form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듀레이션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이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그림, 그죠? 예, 요런 거.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점점 더 작업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게 된 거죠. 이거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스크립트 실행시키고 뭐 하면 팔목에 남아나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실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이 같은 작업을 200번 하면 200번 다 완벽하게 못해요. 어떻게 하다가 한두 개 실수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걸 찾아서 다시 고치려면. 그래서 스크립트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서 하시면은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실수하지 않고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3이 끝났고요. 챕터 14 벌레를 잡자, 디버깅에 관한 것인데요. 디버깅이란 무엇이냐? 벌레를 잡는 거죠. 예전에는 컴퓨터가 집채만한 크기 있었을 때는 실제로 컴퓨터가 중간에 쓰는 이유가 벌레가 끼어서 벌레 때문에 기계가 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다 청소하고 빼내고 그래야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것을 이제 디버깅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구문 오류와 신텍스 에러와 로지컬 에러, 로직 에러, 논리 오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텍스 에러는 단순해요. 예, 명령어 이름을 잘못 쓰거나 뭔가 문법에 맞지 않는, 명령어 문법에 맞지 않는 걸 쓰면은 프라시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오류창, 여러분 연습하시다가도 한두 번 봤을 거예요. Found a string expression instead of a numeric expression. 예, 숫자식이 와야 되는데 글자식이 왔어요 라고, 뭔가 my name 숫자 변수에다 문자를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이중 다운표안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는 숫자 변수를 읽어서 숫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자 string expression이 왔네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 이 경우 문자 변수에다가 앞에 u는 잘 되는데 뒤에 뭘 저장하려고 그러는데 unknown variable, variable이 알려지지 않은 거래요. ext 문자 변수가 뭐가 이미 지정이 됐어야 여기에다 뭘 더하는데, 더하려고 얘가 ext 문자 변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값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 모르는 변수인데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이 경우는 이제 pause number, 그럼 인덱스 변수가 i가 처음에 1이 되죠. 그러면 넘버 1 하고 인쇄는 되는데, 두 번 클릭을 컨티뉴를 누르는 순간 end4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또 에러 메시지를 낼 겁니다. 예, 여기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예, 뭔가 이제 end4가 없다는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크립트를 쓸 때 그 짝이 이루어진 그런 그 블록을 쓸 때는 반드시 처음에 아예 시작할 때 form 쓰고 end form 쓰고 form 줄로 가서 작성을 합니다. if and if 써놓고 if 줄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해요. for and for, repeat until, while and while, editor and editor, 이렇게 버릇을 그렇게 들이시면 참 편합니다. 쓸데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논리 오류는 이건 무시무시한 오류라고 하는데, 이 겉으로 봐도 틀린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일 골치 아프죠. 이것 때문에 사실 스크립트 짜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극복하면 그 단계가 분명히 옵니다. 네, 극복하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파일 반드시
그러니까 이 논리 오류 하면은 만약에 무한 루프에 빠져버려요. for 루프나 and repeat 루프, while 루프를 실행시키는데 얘가 나올 줄을 모르네요. 그러면 프랏이 일단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그러면 프랏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실행이 되면서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다 잡아먹어요. 컴퓨터가 한마디로 freeze 돼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근데 강제 종료는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마다 강제 종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크립트 저장을 안 했으면 다 날립니다. 예, 어렵게 작성한 스크립트가 있다면 다 날리거든요. 저도 초반기에 몇 개 날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서 파일 메뉴에 save as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하고 나서 run 메뉴 있죠? run 메뉴로 가서 run을 실행시킵니다. 혹시 모를 논리 오류로 인한 스크립트 날림, 스크립트 사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스크립트 실행하기 전에는 저장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이 스크립트 날려도 이 상황을 그 강제 종료해도 된다 확신이 생긴 그렇게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무한 루프를 돌리는 방법은 참 간단하다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해봤어요. while 루프를 썼습니다. while and while. while 3이 0보다 큰 이상 계속 반복해라. 참인 그 수식 표현을 하나 써주면 돼요. 3은 0보다 언제나 크죠? 그러니까 3은 0보다 크니까 들어와서 1을 숫자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and while 가서 이제 다시 가요. 또 다시 조건을 판별하러 여전히 참이네. 그럼 또 갑니다. 또 1에다 넘버 숫자 변수에다 또 1을 저장합니다. 또 가니까 3이 또 0보다 크네. 진리네. 또 1을 이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네요. 끝도 없이. 그래서 프란시 먹통되고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오류, 이건 겉으로 봐도 전혀 오류가 없어요. 논리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강제 종료를 하는데 강제 종료 방법은 윈도우 운영체제는 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뭐 이렇게 잘 아시죠? 또 맥 운영체제도 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고 컨트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맥은 강제 종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논리 오류인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오류가 없는데 프라도 딱히 오류 메시지를 내지 않는데 이게 종료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 종료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만한 보통은 무한 루프니까 루프 근처 그죠? for 루프나 while 루프나 repeat 루프 근처에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뭐가 에러를 생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 포즈 창을 활용하는 겁니다. 포즈 창을 의심스러운 곳에 전후에다가 놓고서는 그 변수의 값을 인쇄하도록 한다든가 보여주도록 한다든가 해서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suspicious variable이라는 숫자 변수가 있어요. 10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이나 전은 아니고 바로 다음에 pause 명령문을 넣어서 suspicious variables has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도록 말로 써놓고 그 다음에 요 변수의 값을 보여달라. 단일 따옴표로 딱 씌워서 하면 얘가 suspicious variable has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요거 10을 인쇄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값이 10이라는 값이 이 숫자 변수에 잘 할당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된 값을 가져야 되는 변수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값을 갖거나 그렇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변수가 그 값을 안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후에 이 pause 창을 잘 활용해서 모든 변수들이 제 값을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무한 반복하는 루프 같은 경우에 인덱스 베리어블이 매 회차 인덱스 베리어블이 잘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pause 창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4챕터 다 끝났는데요. 오늘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는 15챕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